자, 오늘 모실 마지막 대단하신 분을 소개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한 수 배웠잖아요. 인사를 저기 멀리서 다른 분과 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려니까 깜깜하시죠 이러시는데 그 짧은 문장 하나에 여러 가지 문구가 많이 들어있어서 아, 한마디 한마디 정말 가슴에 와닿는 멋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성원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하신 세 분은 저하고 다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김대근 대표님, 그 비파기 검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이제 좀 또 생소한 분야인 분도 많으실 텐데, 그 큰 어떤 그 기계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망가뜨리지 않고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안에 금이 갔는지, 어디 그 결함이 있는지를, 그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멋있는 일이죠. 그래서 특히 뭐 방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포신이라든지 뭐 그리고 선박에 들어가는 큰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잘라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제가 그 김정일 대표님 회사에 가서 설비와 업무하는 것도 많이 받고 또 저희들이 또 특허도 또 내드리고 했는데 굉장히 기술력으로 뛰어난 분입니다. 박수 한번 줘. 지금 현 정장영 회장님을 이어서 다음에 저 벤처협회 또 회장을 중책을 맡으실 겁니다. 그리고 GMB 우리 정 대표님께서는 제가 수시로 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우리 또 가르침을 듣기도 하는데 오늘 또 처음 들었습니다. 무려 회사 성장을 그렇게 4천억 정도에서 박스권에 있던 회사를 6천억으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굉장한 일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사의 핵심 역량을 가공이나 이런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핵심 역량을 그 전자나 전기 쪽으로 또 이렇게 확장시켰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알을 깨고 나오는 정도의 아주 엄청난 그 도전과 고통 뭐 또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그 우리 또 GMB의 또 그 미래를 또 우리 한 번 더 박수를 쳐서 한번 축하해 주시죠. 방금 정창훈 대표님은 몇 년 전에 같이 소주를 한잔 하다가 누가 먼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칼럼을 한번 실어봅시다 라고 이래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럼 시죠 했는데 그래 얼마 만에 한번 실으면 되나 했더니 뭐 보내준 대로 다 씻겠다 이래 하는 겁니다. 그 두 사람 생각이 달랐던 거죠. 우리 아마 정 대표님은 아마 기껏해서 한두 달에 한 번씩 보내겠지 이래 했는데 제가 일주일에 하나씩 보냈습니다. 지금도 여기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글을 쓰는 것을 참 즐기긴 했는데 이래 써보니까 또 글이 쓰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알겠고 또 써보니까 제가 매주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쑥쑥 잘하고 있습니다. 매일 잘하고 있는데 그 경남 메일의 그 메일이라는 그 멍석이 깔려있기 때문에 멍석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경남 메일이라는 멍석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칼럼들은 다 경남 메일에 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칼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대지를 아는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행운의 발명 세렌디피티. 여러분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그 행운의 발명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뭐 페니실린이라든지 우리 포스트잇 같은 것들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발명된 것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예를 들면 머리 나는 약에 쓰이는 프로페시아 같은 것도 전립선 치료제로 처음에 개발됐는데 이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 전립선 치료제 프로스카를 프로페시아라는 이름으로 지금 팔고 있고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그 비아그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심장병 치료제인데 부작용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전 세계 남성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그런 이야기 됐고요. 그래 이런 발명들을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생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실제로 사업을 하다가도 너무 뭐 한 곳에 절망적으로 이래 있다가 그것이 뒤집어져가지고 큰 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휴롬입니다. 우리 김해 주촌에 있는 휴롬의 그 김영기 회장이 원래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치를 개발해가지고 그 판매를 했습니다. 음식물 왜 여러분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비닐봉지에 그 담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밑에 그냥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 버리러 가면은 그 비닐봉지가 구멍이라도 나거나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참사죠. 그래 이분이 그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짜가지고 국물은 개수통을 버리고 건더기만 가서 버리도록 하겠다. 밖에 나가서 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발했는데 성공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샀잖아요. 실패했거든요. 2005년도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그때 마침 뭐가 일어났냐면 엔젤 녹적기 그린 녹적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녹적기에 쇳가루가 나왔다. 사실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래가지고 녹적기가 완전히 그냥 멸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한 게 음식물 쓰레기를 짜가지고 국물은 버리고 건더기를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다시 이래 하는 것을 반대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짜가지고 국물을 마시고 건더기를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원액기입니다. 이 회사가 한 5년 만에 한 3천억까지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성장하는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빨리 성장하는 바람에 회사 성장통이 너무 강해가지고 회사가 내분도 일어나고 좀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매출이 한 1,000억 정도에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아마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세렌디피티 발명으로서는 그만큼 기가 막힌 발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세렌디피티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기 제가 답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우연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뛰다녀야 됩니다.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하고는 안 됩니다. 복권을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권 당첨되려면 하늘에 빌 필요가 없습니다. 복권을 사야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하는 일에 굉장히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본업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셋째는 그런 아주 우연히 지나가는 아주 신락 같은 그런 기회를 감수성 예민하게 포착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사고를 쳐야 됩니다. 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라는 게 이 세렌디피티의 그 다음에 유망한 직종은 없어도 유망한 사람은 있다. 이 이야기를 제 아들하고 나눈 대화를 정리를 한 건데요.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제가 좀 아들 늦게 봐가지고 이러면 이제 3학년인데 그래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 묻기에 그래 이야기를 네가 어떤 일을 해라라고 내가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니까 유망한 직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우리가 유망한 직종이 존재했었죠. 변리사가 되면 괜찮다 했었습니다. 저희들 때는. 그러나 지금 변리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이든지 간에 5년 내지 10년 안에 다 바뀝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유망한 직종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영원히 유망한 사람은 있다. 그러니까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은 사람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과 일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라는 글은 제가 여기저기서 글을 이래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이 더 칼럼니스트라는 이 온라인 매거진에서 이 양반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글을 한번 실어달라. 글을 실어달라는 건 아니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가 이번에 있었던 기술 공개에 관한 이야기를 글로 한번 정리해달라. 이래 하기에 정리해줬습니다. 그래 그게 이 내용인데요. 이 회사가 테슬라가 제일 처음 만들어낸 차가 로드스타라는 스포츠카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로 가지고 자기들이 처음 생산한 차가 로드스타라는 스포츠카인데 이 스포츠카를 만들어 가지고 이 스포츠카가 일반 내연기관 차와 경쟁이 될 만하다 하는 걸 증명을 해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 증명한 결과 2007, 8년도인데
많은 그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 이 로스타의 안에 있는 내부 모든 기술 정보를 그러니까 회로도 뭐 서비스 매뉴얼 또 사용자 매뉴얼 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게 한 게 그게 11월 22일입니다. 이게 엄청난 발표죠. 그래서 정말로 공개한다 해서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 모든 부분의 전장 부품이나 뭐 기계 부품에 관한 회로도 설계 도면까지 싹 공개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안 놀랍습니까? 세계가 엄청 놀라야 되는데 별로 놀라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 놀라운 일을 왜 놀라지 않느냐? 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리니까 그래 이 문주용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정리해보라고. 사실은 이 테슬라 거래한 데는 그때 몇 년도야? 아주 오래 전에 2014년에 이 특허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들 특허를 누구든지 마음대로 써도 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을 하는 일은 뭡니까? 자기의 핵심 역량과 기술을 지키는 게 가장 기본 아닙니까? 특허에 관한 성을 쌓고 방어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다 써라 하고 내놓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내놓는 게 이렇게 이 말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자. 배에는 몇 개의 구멍이 나 있다. 그 물을 퍼내야 된다. 우리가 가진 양동이의 디자인이 매우 뛰어나다. 이것으로 우리가 남들보다 물을 잘 퍼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양동이 디자인을 다 같이 함께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화석연료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와 이런 그 기후 위기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이 지구는 구멍이 났습니다. 이 물을 퍼내는 양동이가 있습니다. 그 양동이가 뭡니까? 전기차라야 됩니다. 내연기관차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동이를 갖다가 이 전기차에 관한 모든 기술을 공개할 테니까 다 같이 쓰자. 같이 이 양동이로 물 퍼내자. 얼마나 기가 막힌 철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그러는데, 자, 그래서 제가 이 글려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은 다 이타적인가? 정말 지구를 위해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노리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여기 좀 적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내는 자 흥한다 하는 톤 유쿠크 이야기와 함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재밌죠? 예.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됩니까? 네. 자, 첫 그 내용은 이 그림이 참 멋있죠? 이 그림을 조각이 참, 이 그리스 조각은 이 대리석을 참 이 떡주무르듯이 참 이렇게 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지금 두 남자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을 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로 레슬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뒤에 있는 남자는 헤라클레스입니다. 앞에 있는 여기에 고개를 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이 사람은 안타이오스라는 사람입니다. 안타이오스는 헤라클레스와 가이아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용어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좀 귀에 익으시죠. 가이아가 누구죠? 대지의 여신입니다. 대지.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화에서 천지가 창조될 때 천지가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 땅입니다. 땅이 먼저 있습니다. 가이아가 먼저 있고 가이아가 있고 나서 그부터 하늘 우라노스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가이아는 항상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 우라노스는 나중에는 크로노스에서 그 찬탈당하고 크로노스는 제우스에게 이제 또 쫓겨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 이 가이아가 있고
가이아가 있고 나서 그다음 바다가 생기는데 그 바다의 신이 누굽니까? 포세이돈이죠. 그러니까 이 안타요서는 가이아와 포세이돈의 아들인데 이 포세이돈의 아들 중에는 이상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 왜 오디세우스가 제일 처음 만난 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이 하나밖에 없는 그 키클롭스 족의 그 폴리페모스라는 겁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괴물을 만나가지고 동굴에서 겨우 아주 살아나오죠. 이 폴리페모스도 포세이돈의 아들입니다. 이 폴리페모스의 눈을 갖다가 오디세우스가 막대기로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죠. 그 바람에 오디세우스가 자기 집에까지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립니다. 포세이돈이 방해를 해가지고. 또 포세이돈의 자식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프루크루스테스라는 그 희한한 놈이 있습니다. 침대를 자기 집에 놔두고 여행객이 오면 침대에다 눕혀놓고 침대보다 길면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길이가 짧으면 또 늘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그건 아주 그 희귀한 놈입니다. 이 안타요소도 프루크루스테스와 아주 유사한 친구인데 여행객이 지나가면 이 레바논 쪽에 지금의 레바논 쪽에 저 살고 있었는데 지나가면 불러가지고 자기하고 내하고 씨름 한 판 붙자. 씨름을 해가지고 지는 그 상대를 죽여가지고 그 해골을만 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포세이돈을 위한 신전을 만듭니다. 그래 아주 희한한 악당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헤라클레스가 그 지난번에 황금 사과를 가지러 간다 그랬죠. 그 황금 사과를 가지러 가는 과정에 여기를 지나다가 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한테도 씨름을 한번 붙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 헤라클레스와 둘이서 이제 씨름이 붙었습니다. 헤라클레스가 워낙 장사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잡아뜨리면은 금방 또 힘이 나고 빨딱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빡뜨리도 금방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안타이오스의 엄마가 가이아입니다. 땅에만 닿으면은 힘이 불쑥불쑥 없는 겁니다. 땅에만 닿으면.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잡아뜨리도 이 헤라클레스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거 원리를 이 친구 왜 이렇지 하고 보니까 땅에 닿으면 여기 힘을 다시 얻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안타요스를 하늘로 축 들어 올린 다음에 땅에 닿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목을 비틀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타요스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레바논을 지나더라도 저 친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 이 안타요스와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제가 아까부터 칼럼에 썼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가이아와 같은 존재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안타요스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절망을 하고 쓰러지거나 어떻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 집에 가면 가족들이겠죠, 당연히. 집에 가면 가족들일 테고, 회사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업은. 여러분들이 고객이거나, 여러분들이 평판, 이런 것들 다 신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이아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게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민심이나 유권자,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에게는 고객 기반, 그리고 시장 평판 이런 거고요. 조직을 이끌 리더에게는 조직원들 또는 직원들 다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그런 가이아와 같은 존재가 다 존재하고 있죠. 만약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바탕이 되는 존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요스처럼 바닥에서 땅이 떨어져 하늘 공간에 떠서 헤라클레스에게 당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옛날에 박지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골프와 선거의 공통점. 고개를 쳐들면 패배한다. 진다. 민심을 이 가이아를 자기가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바탕이 되는 민심을 위반한 경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주 민수. 군,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다. 군주는 배니까,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니까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집기도 한다. 이게 지금 정관정료에도 나오고 공자가어에도 나오고 똑같은 말이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뱀이다. 여러분들을 띄우고 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가라앉히기도 하는 존재가 있을 겁니다. 그 존재를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여러분들에게 변치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그림은 말이죠. 챗 GPT에게 그 파도 치는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를 그리달라 했더니 이렇게 그려줍니다. 잘 그리죠? 이런 그림은 제가 수시로 이렇게 그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치 않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것.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변치 않는 것. 제 베조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우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할까요? 하고 이런 질문을 자주 듣는다는 겁니다.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질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거의 받아보지 못한 질문이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무엇이 변하지 않을까요? 이다. 감이 당연하건데 두 번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들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도 뒤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언제나 그대로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전략을 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 좀 더 있긴 한데 칼럼을 보시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칼럼을 이렇게 썼었고요. 자, 이제 리뷰하겠습니다. 리뷰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많이 썼으니까. 시계, 작전, 모공, 군형, 병세, 허실, 군쟁 많이 했죠. 구변, 행군 이까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이게 산을 넘으면 계곡을 따라가라. 강을 건너면 물에서 멀어져라. 그리고 문으로 부리고 무로 다스려라. 이런 말 아주 괜찮은 이야기였죠. 지난번 했던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이겁니다. 장유오위. 장수에게 5가지 위험이 있다. 필사적으로 임하면 죽임을 당하기 쉽다. 반드시 살아야겠다고 한다면 사로잡히기 쉽다. 성급히 할을 달려면 수모를 당하기 쉽다. 청렴결백하면 욕을 당하기 쉽다. 병사를 너무 아끼면 번민에 빠지기 쉽다. 이런 이야기. 자, 손절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10장. 10장은 지형입니다. 땅의 형체에 관한 건데, 여기에는 진불구명 태불피제라는 말이 아주 멋진 말이 있습니다. 나감의 명예를 구하지 말고 물러남의 죄를 피하지 말라.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능히 부릴 수 없고 지나치게 아끼면 능히 다스릴 수 없다. 이런 2가지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 말 나오기 전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에는 통형, 괴형, 지형, 애형, 흠형, 원형이 있다. 통형은 아군이 갈 수도 있고 적이 올 수도 있는 곳이다. 그래, 통형, 그러니까 서로 당쪽이 통하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먼저 높고 양지바른 곳을 차지한 후에 군량 보고포를 확보해두면 유리하다. 괴형은 누구든 가기는 쉬우나 돌아오기는 어려운 곳이다. 그래, 이럴 때는 적이 방비하고 있을 때는 공격해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각하기도 어려워 불리하다. 그런데 괴형은 가급적이면 들어가지 마라. 지형, 가지형입니다. 아군이 먼저 진격해도 불리하고 적군이 먼저 진격해도 불리한 곳이다. 서로가 불리한 곳입니다. 애형은 좁은 골짜기에서는 아군이 서지면 반드시 채운 다음 적을 기다려 방비를 완전히 한 다음에 적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흠형입니다. 험준한 곳입니다. 아군이 선점하면 높고 양기 보는 곳을 점거한 뒤에 적이 공격 오기를 기다리고 적이 선점했을 때는 철수하여 따라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원형, 서로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다. 전력이 서로 비슷할 때 먼저 도전하기 힘들고 싸우면 불리하다. 이런 것들은 지금 가만히 우리가 비즈니스 상황에서 어떤 상황일 것이라고 대입을 해서 뭐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머리 쓰는 것보다는 현재 여러 가지 경영 전략서에 나와 있는 많은 상황에 대처해서 보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한번 공부를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병 실패의 유형은 지금 이렇게
그 6가지가 있습니다. 병사가 달아나는 주병, 그 군율이 해해지는 이병, 전력이 무너지는 한병, 조직이 와야 되는 붕병, 군기가 혼란스러운 난병, 적에게 투항하는 배병,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조직의 이런 6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하나하나에 보면은 위태로운 그 기업이나 조직은 항상 이 6가지 중 하나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 주병은 1의 병력으로, 적은 병력으로 10의 병력을 공개할 때, 그러니까 2일 격식, 우리가 너무 힘이 약한데 너무 강한 걸 공개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이렇게 할 때 화면을 확장을 안 됩니까? 이 병은 이게 느슨해졌던 겁니다. 병사들은 강한데 지휘관이 약할 때를 말합니다. 한 병은 지휘관은 강한데 병사도 약할 때. 아마 이런 조직들은 굉장히 많죠. 그 회사들, 기업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 뭐 이런 모습들을 자주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군병은 지휘관이 격분하여 명령에 불복하거나 적과 조우하여 마음대로 싸우고 장수가 그들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상황. 난병은 장수가 나약해 위험이 없고 군열의 교육이 밟지 못하며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 질서가 없고 진영이 어지러진 상태. 배병은 장수가 적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소수의 병력으로 많은 병력과 교전하거나 약한 병력으로 강한 적을 공격하면서 선봉으로 선발할 병력이 없는 경우. 뭐 여러분 살다 보면 회사를 운영하실 때 이런 상황 중에 어느 한 번은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근데 그걸 다 극복하셨을 것이고 극복해서 지금의 강한 군대로 만들기 때문에 현재 이 지금 상황에 와 있을 겁니다. 전쟁의 상황이 필승이면은 군주가 싸우지 말라 해도 반드시 싸우는 것이 옳다. 전도가 불승이면,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이길 수가 없다면 군주가 싸우라 해도 싸우지 않는 것이 옳다. 지난번에 그런 전쟁에 나가 있을 때 군주의 명을 받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한번 있었죠. 그러니 장수는 나아가며 명예를 구하지 말고 물러나며 죄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백성을 지켜 군주를 이롭게 하는 장수가 나라의 보배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로지 조직의 가치를 지켜서 조직의 존속과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꼭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비즈니스 상황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의 이익을 보다는 자기 자신이 현재 어떤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욕을 들어먹을 것인가 또 어떤 칭찬을 받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간혹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있죠.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 보면은. 회사의 이익보다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우리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디 뭐 공항을 세운다든지 뭐 어디 특별한 인프라를 사회 무슨 연결망을 이렇게 만들 때 보면 당장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자체장들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지자체 건물을 크게 하거나 지금 공사하고 있는 길가에 무슨 도로공사 하청하고 길 막고 있는 것도 보면 별로 효율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진불구명 태불피제다. 나아갈 때 내가 얼마나 내가 무슨 일을 진행할 때 추진할 때 내가 내 이름이 얼마나 날 것인가를 추구하지 말고 내가 이걸 안 할 때 누가 비난받을 것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의 비전입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우리가 몸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이순신 장군이죠. 선조가 나가서 싸워라 할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싸우지 말라 해도 나가서 또 필요할 때는 싸웠습니다. 명령해져서 13척의 배로 수백 척의 배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싸울 때는 자기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죄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사를 어린아이처럼 돌보면 병사들은 깊은 계곡이라도 함께 들어갈 것이다. 병사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면 병사들은 생사를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능히 부릴 수 없고 지나치게 아끼면 능히 다스릴 수 없다. 물란한데도 그를 다스리지 않으면 마치 버릇없는 아들과 같아 쓸모없는 병사가 된다. 그래서 사랑과 음함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된다. 사랑과 음함을 조화롭게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 후이 불능사, A 불능령, 지나치게 너그러우면 능히 부릴 수 없고 지나치게 아끼면 능히 다스릴 수 없다. 이런 말을 우리 앞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영지이문, 부드러움으로 부리고 재지이무, 강함으로 다스려라. 이런 말은 어디서든지 많이 나오죠. 그 아끼는 자식일수록 더욱더 엄하게 다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자애로운 마음은 온화한 바람과 달콤한 이슬처럼, 엄한 마음은 뜨거운 태양과 가을 서리처럼 하라. 이런 그 최근남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을 하면서 음함과 부드러움을 조화롭게 하는 것 매우 중요하죠. 사실 제가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서 해보면은 다소 음함에 너무 집중하는 분들이 있고 또 너무 부드러움에 또 치우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에 치우친 분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항상 문제가 있고 너무 엄한 경우는 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이 성공한 리더들을 보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참 조화롭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사실은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지만 다 그러신 분들입니다. 자, 이제 90편으로 넘어갑니다. 90편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구지라고 하는 9가지 땅이라는 것인데, 9가지 땅은 처음에 잠시 나오고요. 부득이란 말, 우리가 매우 쓰고 있는 부득이란 말이 여기 처음 나오고, 고전에서 제가 처음 봤습니다. 상산사제, 상산의 뱀의 기세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여러분이 잘 쓰고 있는 오월동주, 등곡의제, 분주, 파부, 그러고 아까 우리 김대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시여, 천여, 후여, 탈토, 뭐 이런 말, 여기서 다 이래 나오는 말들입니다. 제가 이 좋아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이 땅에는 이런 게 9가지로 땅을 나눕니다. 전쟁을 할 때 그 땅의 상황이 굉장히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땅의 상황을 굉장히 심도 있게 손자가 많이 다루고 있는데, 사실 뭐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모든 사업을 하는 어딘가에 들어갈 때 누군가 경쟁을 할 때 이 9가지 상황으로 보면 되겠는데, 뭐 굳이 지금은 뭐 비유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넘어가죠. 이 산지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다는 뜻인데, 병사들의 마음이 산란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 내에서 싸울 때를 말합니다. 경제는 가벼운 곳입니다. 적지에 깊이 들어가지 않고 가볍게 조금만 들어가는 건데 얼른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가벼운 곳입니다. 전쟁은 다툼이 있는 곳, 누구에게든 유리한 곳입니다. 교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왕래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구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 나라가 있는 접경지입니다. 이 구라고 하는 것은 사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니까 아주 적진에 깊이 들어간 걸 말합니다. 비지라고 하는 것은 땅이, 집안이 경사가 짙거나 아니면 땅이 위험한 곳입니다. 험준한 곳, 늪 이런 데입니다. 위지라면 둘러싸이는 곳이고, 진로가 좁고 복귀를 우회해야 되고, 소수의 적이 다수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이 가능한 곳입니다. 사지는 이제 죽을 곳입니다. 죽을 곳. 도저히 살아나오기 어려운 곳이죠. 속전속결만 해도 살아나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지에서는 싸우지 마라. 우리나라 땅에서는 싸우지 마라. 경제에서는 멈추지 말고 가라.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가까운 나라에 가까운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병사들이 언제 돌아오고 싶어 하죠. 흩어지기 쉽습니다. 쟁지에서는 싸우지 마라. 교지, 서로 오갈 수 있는 데서는 보급이 끊기지 않게 해라. 무전. 구지에서는 외교를 잘해라. 주위 나라들하고 사이를 잘 친하게 지내라. 중지에서는 약탈을 해라. 그 안에 남의 나라에 깊이 들어갔으면 먹고 살 보급이 유지하기 힘드니까 약탈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비지에서는 지나가라. 멈추지 말라.
위지 이런 곳에서는 머리를 써라. 전략을 잘 써야 된다. 사지에서는 싸워라.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그 병사들에게 주지시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대충 이런 정도는 알고 해야 되겠죠. 옛날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의 앞뒤 소통을 못하게 하고, 대소부대가 서로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장수와 부하가 서로 돕지 못하게 하고, 사하가 서로 거두지 못하게 하고, 병사들을 분리시켜 모일 수 없게 하고, 교전할 때 질서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상황이 이러면 공격하고, 분리하면 멈춘다. 무슨 뜻입니까? 상대방이 뜻한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때 방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저 6장의 허실편에서 나오죠. 지인이 불치여인이다. 상대를 오게 하되, 상대를 오게 하고, 상대가에 끌려가지 마라.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치자를 다스릴 치자로 바꿔도 됩니다. 상대를 다스리되, 상대의 다스림을 받지 마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가 적의 무리가 정연한 대우로 공격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먼저 적이 아끼는 것을 탈취하라. 요구를 들어줄 것이다. 전쟁의 핵심은 시속함이니 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취하고, 적이 생각지도 못한 길로 나아가며 적이 경계하지 못한 것을 공격한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적이 뜻하지 못한 대로, 적이 예상치 못한 대로 해라.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우리 시계편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기무비 출기불이라고. 대비하지 못할 때 공격하고, 예상치 못할 때 나아가라. 그래서 적이 생각지도 못한 대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 앞에서는 적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때는 적이 생각지도 못한 짓을 하라. 그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에 참 순진하게 전쟁을 할 때가 있었죠. 이 손자가 손자병법이 나오기 전까지의 춘추시대, 아주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때의 전쟁 양상은 매우 정정당당했습니다. 전쟁 통지 날짜를 알려주고, 언제 어디서 만나서 한판 붙자. 이렇게 하면 양쪽 병력들이 딱 싸우기 좋은 덜판에 서로 대치를 해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참 순진한 전쟁이었죠. 근데 손자가 이 손자병법을 낼 당시에 와서는, 뭐 손자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겠죠. 이미 전쟁이 전국시대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전국시대에는 매 수도 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어떻게 됐냐. 병자, 궤도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다. 남을. 이게 다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비즈니스란 뭐냐? 옛날에 우리 비즈니스는 아주 정정당하게 눈에 딱 보이는 대로, 내가 이것을 생산하는데 100원 들었으니까 당신들은 120원에 사가라. 나는 어쩌지해서 이걸 얼마를 해야 되겠다. 이런 비즈니스를 옛날에 했었죠. 지금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만드니 당신은 알 필요 없다. 대신에 당신이 얼마에 필요한 가격에 사가라. 나는 사실은 내가 이거 한 100원에 만드는데 이건 내가 말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건 1000원에 사가라. 필요하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이게 요즘 비즈니스 아닙니까? 지금 제가 솔직히 이야기하지만, 우리 가까이 있는 이 리노고업이나 이런 비즈니스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37%입니다. 장부분 37%. 옛날 같으면 이거 강도다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조업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 보면은 1, 2% 큰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 내가 어떻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어떤 코스트를 들여가지고 만드는지를 모르게 하는 겁니다. 비즈니스 궤도야. 속입니다. 단지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가 얼마나 필요하게 느끼게 만드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적지 내에서 전쟁 요령은 이렇다. 적지에 깊이 들어가면 일체로 단합하게 돼요. 적은 이를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 적은 이를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적지에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단합하게 되니까
적은 이를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 풍요로운 들판에서 군량을 탁취해 적군을 넉넉히 먹인다. 정군을 넉넉히 먹인다. 조심스럽게 숨기되 필요하지 않게 하며 사기를 가다듬고 전력을 축적한다. 용병계책은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갈 곳 없는 곳에 투입하면 죽을지언정 달아나지 않으며 죽기로 싸우니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용병계책은 예측하지 못하게, 병사들이 우리 편도 예측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는 곳에 투입하면 죽을지언정 달아나지 않으며 죽기로 싸우니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장교와 사병은 전력을 다하게 된다. 병사들은 깊이 빠지면 겁이 없어지고 갈 곳이 없으면 더욱 구시어지며 적지에 깊이 들어갈수록 더욱 뭉쳐서 부득이하면 싸우게 된다.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병사들을 할 때 어디로 갈지 모르고 깊은 데 넣어놓고 도저히 움쩍할 수 없이 이제 갈 데도 없이 만들어두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회사 일을 우리가 이래 쭉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쭉 이렇게 다녀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다 이래 이제 고참이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도 여러분 위에 상사가 다 있었을 겁니다. 어떤 상사가 제일 기억나십니까? 마음 좋은 사람, 그러고 일을 안 시킨 사람, 편하게 하는 사람, 그러면 또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 가혹하게 일 시키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온갖 사람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할 겁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가도 고마운 상사는 나를 가혹하게 일 시킨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닌 모양이네. 맞아, 동의하실 겁니다. 나를 편하게 그냥 일하든 말든 알아서 놔두고 정말 일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편하게 했던 사람 같으면 내가 성장할 기회가 없었겠죠. 내를 가혹하게 일시키기 때문에 그 가혹함 때문에 나는 죽기살기 일을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성질나서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일을 하게 됐고 이런 식의 서로에게 자극을 주고 동기를 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동의하시죠? 바로 이 말입니다. 부득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손동영의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시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군대는 다스리지 않아도 삼가고 나무라지 않아도 깨닫고 묵지 않아도 가까워지고 강요하지 않아도 믿는다. 이 굉장히 기가 막힌 말이죠. 다스리지 않아도 삼가고, 그러니까 불수이계 불구이덕, 나무라지 않아도 깨닫고 묵지 않아도 가까워지고 강요하지 않아도 믿는다. 제가 이 번역은 제가 손잡이 번역은 제가 이렇게 처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미신을 금하고 불신을 제거하면 싸우다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는다. 그 불신, 그 미신,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점을 치고 이렇게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러니까 BC 500년경에 미신을 금해라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 당시에는 매일 점을 치고, 거북점을 치고, 육효를 이래 던지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할까 말까 결정하고, 또 이렇게 다 했었는데, 이게 미신을 금하라고 하는 겁니다. 병사들이 재물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 돈이 싫어서가 아니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은 오래 살기 싫어서가 아니다. 죽기 살기로 할 때는 이제 나는 돈도 필요 없다.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러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도 오래 살기 싫어서가 아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기 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죠. 출동 명령이 있는 날이면 앉아있는 병사들은 눈물이 옷깃을 적시고 누워있는 병사들은 눈물이 턱으로 흐른다. 갈 데가 없는 곳에 투입하면 모두 전제와 조기처럼 용감하게 된다. 이 전제라고 하는 조기나 이런 사람들은 사마천 사기의 자객 열전이 나옵니다. 사마천 사기에 130건의 권이 있는데 별별 내용이 다 있는데, 예를 들면 뛰어난 상인들, 그리고 또 깡패들, 위협 열전, 깡패도 나오고, 자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우리 조선 열전도 나옵니다. 그 당시 조선 열전도. 그러니까 BC 100년경이니까, 우리 그 당시 조선 고조선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정확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에 많이 인용되지는 않는데, 자격에 관한 이야기는 이 자격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전제는
오나라 합녀가 자기 삼촌을 죽이고 그 시해하고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그 공작 광이 있을 때 이 전제를 데려옵니다. 전제의 엄마에게 워낙 잘해주고 가서 매일 전제하고 친해놨다가 친해가지고 이 전제에게 그런 그 동기를 부여합니다. 저 왕을 죽여야만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그 전제가 가서 어장금, 어장금이는 고기의 내장 안에 고기에 숨어 있는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장금이라면 여러분 천주성국 시대의 칼, 아주 우수한 칼 중에 5가지가 있죠.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하여튼 그 중에 어장금이 있습니다. 그 어장금으로 왕을 죽이고 공작 왕이 이제 합녀가 왕이 오르게 되죠. 그 전제고, 이 조기는 옛날에 노나라의 충신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제나라의 제황공이 워낙 힘이 강했습니다. 초대 패자입니다. 초대 패자가 노나라에게 워낙 부당한 그걸 하니까 왕들이 만나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 조기가 칼을 가져가지고 제나라 제황공이 목에다가 칼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우리 노나라를 너무 핍박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황공이 그 말을 듣게 만듭니다. 이 자객들입니다. 갈 데가 없는 곳에 투입하면 모두 전제와 조기처럼 용감하게 된다. 굉장히 용감한 자객들 이야기입니다. 말을 나란히 묶고 수레바퀴를 땅에 묶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배수진을 친다는 거죠. 군대를 마치 한 사람처럼 단합시키는 것은 다스림의 도리에 맞도록 하는 것이다. 강함과 유연함을 모두 이루는 것은 지형의 이시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 용병을 잘하는 장수가 전군을 손을 잡고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하는 그것은 부득이한 상황이다. 부득이다. 부득이. 전군을 손을 잡고 마치 한 사람을 부리듯 하는 것. 부득이다. 그래서 이 손자는 부득이란 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그래, 병사들의 심리란 것은 포위되면 방어하고 부득이하면 싸우고 위기에서는 따른다. 그 부득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득이란 말을 가지고 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용병에 능한 장수는 마치 솔련처럼 군대를 지휘한다. 솔련은 상산에 있는 뱀으로서, 상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상산 조사룡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지에 보면 상산 조사룡이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 조사룡이 살았던 곳에 있던 뱀입니다. 머리를 치면 꼬리가 덤벼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덤벼들며, 그 중간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함께 덤벼든다. 누가 군대를 소련처럼 움직일 수 있는가? 라고 물으면 가능하다고 답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솔련이란 뱀이 있는데 머리를 치면 꼬리가 달라들고, 꼬리를 치면 머리가 달라들고, 몸통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달라든다. 온 군대가 그렇게 하나의 솔련처럼 움직일 수 있다면 두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상산사세라 합니다. 상산에 있는 뱀의 기세다. 상산사세라고 합니다. 참 부대가 그런 아주 특별한 부대들, 요새 TV에도 이렇게 한 번씩 나오죠. 그런 부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전우회, 이런 것들, 그러고 전략, 그 사람들이 싸우는 데 대한 충분히 훈련된 것, 그런 사람들을 부득이한 상황으로 몰게 되면은 이런 솔련처럼 싸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도 저렇게 만들고 싶으시죠?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물론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싫어한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싫어한다. 만약 그들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 풍랑을 만나면 마치 오른손과 왼손처럼 서로를 도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서로 원수처럼 싸우지만은 같은 배를 딱 태워놓고 풍랑을 만나면은 서로 도울 수밖에 없겠지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오월동주입니다. 이 오월동주라는 말도 이 소설법에 처음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재밌는 말 많이 들으시죠? 그래,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봅시다. 장수의 일.
장소의 일은 조용하고 은밀하여야 하며 엄정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이게 보면 정의유, 조용하고도 아주 은밀해야 되고 정의치, 엄정하고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리더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모든 우리 조직원들이 다 알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고 아주 조용하고, 그러고 아주 은밀하게 해야 되고, 그러고 엄정하고도, 그러고 다스림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된다. 병사의 이목을 어리석게 하여, 병사의 이목을, 병사가 너무 세세들이 알게 하면 병사들은 혼란스럽죠. 어리석게 하여 장소의 뜻을 모르게 하고, 가압을 바꾸고 계책을 변경하여 상황을 인식할 수 없게 하고, 주둔지를 바꾸고 길을 우회하여 생각을 추측할 수 없게 하라. 이런 일들이 좀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이거는 자제주의죠. 그 작은 초식이죠. 더 큰 비전은 공유해야 되겠죠. 병사들을 인솔할 때는 마치 높은 곳에 오르게 한 뒤 사다리를 치우는 것처럼 한다. 병사들을 인솔하여 적지 깊숙이 들어가 때가 무르익으면 배를 태우고 솥을 깨뜨린다. 마치 양떼를 몰듯이 이리저리 몰고 다니니 병사들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전병력을 위험한 곳에 투입한다. 이를 장수의 일이라 한다. 구지의 변화와 굴신의 덕실, 그 진퇴의 덕실, 그리고 병사 심리를 잘 살펴야만 한다. 여기 보면은 등고구제, 높은 곳에 오르게 한 뒤 사다리를 치운다. 분주 파부, 배를 태우고 솥을 깨뜨린다. 파부 침주,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리고 약구군약, 마치 양떼를 몰듯이 이리저리 몰고 다닌다. 양떼 모는 게 어떤지 잘 모르시죠? 양떼 모는 거 보시죠. 이 동작을 안 하나? 지금 이 동작이 안 되는데 동영상인데, 양이 개가 몇 마리가, 양떼 모는 개가 있죠. 양떼 모리 개. 아주 서너 마리가 이 양떼를 기가 막히게 예술적으로 몰아갑니다. 양떼를 모르는 것은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몇 마리 보이지도 않습니다만, 개 몇 마리가 동영상이지만 안 돌아가네요. 자, 등고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운다. 전에 이제 제가 칼럼을 쓰고도 여러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설계실에 처음 이제 올라가니까 현장을 관리하는 기사로 있다가 설계실에 올라가니까 설계실의 연구소장이 저한테 일본어로 된 책을 한 권을 주면서 이거 일주일 만에 읽고 세미나를 열으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일본어도 모르고 히라카나 가다카나를 책상에 붙여놓고 쓰는 거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를 모릅니다라고 했더니 배워서 하세요? 하고 가버린 겁니다. 참말로 책을 보니까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오기도 생기기도 하고 한번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해서 신봉사 동양젓 먹이듯이 선배들은 다니면서 선배들 해서 얼마나 일본어도 잘했겠습니까? 그래 물어가면서 이래 해보니까 저도 사전을 찾을 수 있겠고, 그럼 한자가 있으니까 한자가 많으니까 대충은 유추도 가능하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해보니까 한 페이지, 그 다음에 한 서너 페이지, 또 그 다음에 한 열 몇 페이지 이렇게 하니까 일주일 되니까 번역 다 했습니다. 다 하고 하여튼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번역을 다 했습니다. 번역 다 하고 그래서 가서 연구소에 가서 읽기를 다 읽었습니다. 4일만 더 말미를 주시면 제가 세미나 읽겠습니다. 연구소에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4일 동안 지나가지고 세미나 들고 끝냈습니다. 제가 일주일 만에 일본어 마스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연구소장이 그 다음에도 더 아주 혹독한 일들을 시켰는데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이 저 대표이사까지 하고 여기 얼마 전에 까지 여기 계셨었는데 그 옛날 이야기도 한 번씩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하신 게 저를 높은 곳에 올려놓고 사다리를 치운 격이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무슨 공부를 해도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어떤 미친 짓을 했는지 한번 또 아십니다. 별다 시험을 칠 때 제가 별다 시험을 하기 한 5년 걸렸습니다.
근데 뭐 회사 다니고 이래 했기 때문에 뭐 좀 그럴 수는 있는데, 처대는 일본어로 그 어학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처대는 일본어로 그가 시험을 치고, 다음에 또 일본어를 하려니까 재미가 없는 겁니다. 독일을 선택했습니다. 독일을 해가 또 시험 치고, 그 다음에는 또 그런 영어를 좀 잘해야지 영어로 시험 쳤습니다. 미치지죠. 그러니까 그래 시험 오래 걸리죠. 여하튼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 강의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거의 제가 한다 해놓고 그 다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저 경남매일에 제가 매주 칼럼 싣고 있는 것도 내가 칼럼 싣겠다 해놓고 나서는 일주일 마다 싣겠다라고 하고는 지금까지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상당하거나 하고 이러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몇 번 빠지지 않았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다 많이 당해보셨을 겁니다.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작든 크든. 누군가에게 시행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자주 시행합니다. 신인 변리사가 오거나 하면은 저를 시켜보고 인성이나 이 친구의 그 열정이나 의지를 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짜릿할 겁니다. 스스로에게 시행한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합니다. 자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성장 방법입니다. 당해보거나 시켜보거나 스스로에게 해보거나 이걸 해보는 게 등교구제, 이게 사람을 키우는 데는 이 이상의 최고의 방법이 없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거의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우선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바락사스이다. 이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의 앞에 나오는 말인데, 이 등고구제는 알을 깨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2021년도 12월 달에 이 칼럼을 썼었네요. 군주파부라는 말을 설명을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챗GPT에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뭐 그림이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그려줬습니다. 이 분주파부라는 말은 이 이후에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이 항우봉기에도 이렇게 보면 파부침주라고 해서 나오고요. 소축하고 배를 가라앉힌. 이 해우무는 한신입니다. 한신에도 배수지진이 이때 나옵니다. 한신이 조나라에서 싸울 때, 그러니까 강문을 던지고 병사들이 도망갈 수 없도록 그야말로 부득이한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이 항우도 이런 전략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부침주라는 것을 이렇게 파부침주 또는 분주파부라는 이 전략을 쓸 때에는 이런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싸움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일은 무조건 해내야 된다. 이거는 이 건물은 내일까지 지어야 된다. 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달아나거나 돌아갈 길, 다른 것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빠져나갈 변명할 거리가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절박해야 됩니다. 딱 그때 써야지 그 타이밍이 벗어나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써도 안 되겠죠. 필요할 때 정말로 극약 처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패왕의 군대가 큰 나라를 정벌할 때는 적이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적에게 위협을 가하여 외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이 패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뭡니까? 전 나라들,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여러 나라의 자기의 위력을, 힘을 발휘하는 나라들이죠. 그럴 때는 큰 나라, 적이 병력을 동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놓고, 그러고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를 돕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천하의 외교를 다투지 않고 천하의 주도권을 숨기지도 않는다. 오로지 자신 스스로만을 믿고 위세로 적을 제압하여 성을 탈취하고 나라를 무너뜨린다. 그래서 패왕은 천하의 제후들과 동맹을 맺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천하의 교류를 끊고 천하의 주도권을 빼앗아 그 권위와 덕망으로 자신의 의지를 펼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그 조조의 설명에 해설이 붙은 겁니다. 맹자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자가 패자이니 패자는 반드시 큰 나라를 가져야 하고 덕으로 인을 행하는 자가 왕자이니 왕자는 나라의 크기에 기대지 않는다. 이런 거는 맹자의 이야기고, 이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는 가장 힘이 있다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거죠. 패자들은 적의 병력을 함부로 동원하지 못하도록, 그러고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나라를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제 무법지상, 규정이 없는, 법에 없는 그런 상을 내리고 파격적인 상을 시행하기도 하고, 또 무정지력, 행정이 없는 그런 돌발적인 지시를 내걸기도 하여 전병력을 다루기를 마치 한 사람 부리듯 한다. 약사일인. 그러니까 항상 예측 가능하게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너무 빤하게 예측 가능하게 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파격적인 상을 내리고 어떨 때는 돌발적인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해서 전체사가 항상 길을 쫑긋 세우고 지시를 기다리는 거죠. 병력을 부릴 때는 임무로서 하며 의도를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병력을 부릴 때는 유리함만 말해주고 불리함을 알려줄 필요는 없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또 좀 그런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병사들은 망지에 던져진 연후에야 살아남을 수 있고 사지에 빠뜨려진 연후에 생존할 수 있다. 물론 군대는 위험한 처지에 놓여야만 비로소 승리의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죽기 살기로 하고 싶은 의지가 생겨야 된다. 너무 느슨하게 있게 되면 오히려 방심하게 되고 그 방심은 위험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병사는 사지에 내던지지 않으면 두려움에 떨게 된다. 사지에 내던져야 살고자 하는 그 용기가 생기고 그 부득이한 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능성사라고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마치 적의 뜻대로 따르는 척 하면서 지켜보다가 그 병력을 적에게 집중시키면 천리 밖의 적장도 죽을 수 있다. 이를 그런 절묘한 계책으로 승리를 거둔다라고 한다. 교능성사라고 합니다. 그래, 그 유도 전략이죠. 유도는 뭐 어떻게 합니까? 상대의 힘에 이끌리는 척 하면서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넘겨뜨리기죠. 그래서 적의 뜻대로 따르는 척 하면서 이 유도, 끌려가는 척 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 사일이 결정되면 모든 국경 관문을 막고 통행정을 폐지하며 적의 사절이 오가지 못하게 한다. 묘당 위에서 논의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이 묘당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부들의 지휘부 회의를 말합니다. 적국이 허점을 드러내면 시속히 공격에 들어가서 먼저 요충지를 점거한다. 교전을 시기를 정하지 말고 변칙도 활용하면서 적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며 결전을 준비한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천묵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먹입니다. 먹줄 또는 침묵 이것을 밟고 적을 따른다 이런 뜻이니까 조용히 기다리면서 그 먹줄을 꺼놓고 꼼짝없이 기다리면서 적의 행동을 지켜보고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해보고 대응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시여천여 적인개호 후여탈토 적불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처녀처럼 그런 움직여서 문을 열게 하고 그 다음 마무리는 달아나는 토끼처럼 해서 그 적이 저항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말이 기원전 500년경에도 굉장히 얌전했던 모양입니다. 처녀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처녀처럼 살금살금 얌전하게 움직여서 적이 방심해가지고 문을 열게 만들고 그러고 그 마무리할 때는 달아나는 토끼처럼 아주 토끼가 달아날 때 어떻게 합니까? 순간의 힘을 발휘해서 튀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적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동영상이 있었는데 동상을 갖다가 그걸 뺐습니다. 물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 낳고 이래 있는 과정을 딱 이 수사자 두 마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금살금 가서 아주 가까이까지 접근해 있다가 새끼를 딱 낳고 난 순간에 그러니까 탈토처럼 날아가는 토끼처럼 튀어가지고 물소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근데 이 새끼 낳은 물소를 잡아채는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동생을 뺐습니다. 그래, 이 보십시오. 이제 시여처녀. 처음에는 처녀처럼 살금살금 가고, 그 마무리는 탈토처럼, 날아가는 토끼처럼 가서 잡아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아주 은밀하게 그 산처럼 지키고 가만히 있다가, 정중여산, 산처럼 조용히 있다가, 그런 탈토처럼, 구여 탈토처럼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저거는 가만히 보면 이제 이런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린 그와 비슷합니다. 이야기를 간단히 하자면, 낙타가 주인을 태우고 이래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밤에 야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낙타는 바깥에 자고 주인은 텐트 안에 자죠. 텐트 안은 아무래도 따뜻할 겁니다. 낙타가 밤에 춥습니다. 그래가지고 텐트 안에 코를 들이밀고 이렇게 합니다. 주인님, 제 코만이라도 좀 안에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가슴이 아프죠? 그래, 그 정도는 내가 용서할게. 같이 그걸 자자. 조금 지나다 보니까 머리를 들이밀고는 제 머리만까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 주인이 그 용서해 줍니다. 또 지나니까 그걸 또 바깥에 여전히 춥습니다. 몸통을 다, 그러면 몸통, 그러니까 그 앞다리까지만이라도 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 착한 주인은 또 그까지 허용합니다. 그나마 그까지 잘만 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낙타는 다 들어와 있고 주인은 밖에 쫓겨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든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장에 뛰어들 때는 그렇게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후여 탈토처럼 텐트에 낙타가 온몸을 텐트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래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규 시장을 개최하거나 신규 사업을 런칭할 때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또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텐트 주인 입장에서는 처음부터는 엄정한 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를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없이 노라고 해야 되겠죠. 코를 때려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항상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천우처럼 다가와서 토끼처럼 달아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이제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초반에 시간 좀 많이 소모해서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는데, 제가 그런 말 빨리 해도 저 쑥떡같이 해도 찰떡같이 잘 알아들으셨죠? 또 이거 동영상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아감에 명예를 구하지 말고 물러남에 죄를 피하지 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개인의 명예나 죄가 벌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이 조직의 비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너그러우면 능히 부릴 수 없고 너무 아끼면 능히 다스릴 수 없다. 항상 그 애정과 엄함을, 사랑과 엄함을 조화롭게 해야 됩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강아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득이하다는 말을 여기서 오늘 잘 알아들으셨을 테고, 상산의 뱀, 솔련의 그 조심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월동주, 등곡의제, 분주파부, 그러고 마지막에 시여처녀, 후여탈토. 김대근 대표님 잘 이제 알아들으셨죠? 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참 세월도 빨리 갑니다. 올해 시작할 때가 좀 엊그제 같은데. 원래는 제가 계획을 올해 연말에 해서 끝낼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한번 배터리 빠지기도 하고, 계산이 좀 안 맞기도 했는데, 내년 1월 달에 이제 이 손자병법 마지막 강의가 있고요.
화공과 또 간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첩. 그러니까 화공, 불을 질러서 전쟁을 하겠다는 화공과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에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남았는데 2월 달에는 오픈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우리 회원들께서도, 아리아 회원들께서도 들으시고, 또 외부 새로운 분들 많이 들으셔가지고, 3월 달부터는 새로이 하는 강의에 또 호객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강의는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골프 손자병법입니다. 손자병법의 내용을 골프와 이렇게 연결시킨 거고요. 골프를 뭐 다 잘 치시겠지만, 특히 이제 좀 배워야 되실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정용화 회장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와서 꼭 들으셔야 돼요. 네, 농담입니다. 골프 선수는 되게 재미있게 만든 강의고, 그 강의로 해가지고 또 내년에 할 텐데, 내년 강의는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아마 인물 오디세이가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사마천 사기나 이런 데 나오는 아주 뛰어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짜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춘추오패, 제왕공, 진문공, 초장왕, 그러고 오월춘추, 항우 유방, 그리고 유럽의 군주로서 마키아벨리, 이런 것들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해보니까 손자병법 한 가지 과목만 하니까 이거 한 과목을 뗀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어쩐지 좀 재미가 좀 떨어져요. 역시 이게 다이나믹한 것은 다양한 내용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외부 강사는 챗GPT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을 모실까 하고 생각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아주 또 제가 아는 아주 뛰어난 분들을 또 몇 분 또 모실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니까 또 새 여러분들이 또 한번 또 같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여러분 또 마지막 강의 올해 마지막 강의 여러분 같이 하셔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고 가셔야죠. 네.